안녕하세요. 정광열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전통시장 어떻게 살리는 게 좋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올라가던 육림고갯길 중앙시장은 참 저에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생닭을 우리에 넣어서 팔았고요. 도로는 빗물인지 닭 잡은 물인지 알 수 없는 물로 질척거렸고, 사람들은 바글바글해서 어린 제가 어머니 손이라도 놓치면 금방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흥청망청 거림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에 들어가면 각종 좋은 냄새도 있었고, 야, 도시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로는 넓어졌지만 또 환경은 깨끗해졌지만 그런 흥청거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가 넓어지면서 외곽적으로 다른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시장이라는 곳이 주는 가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온 그러한 화두이자 숙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예산들이 꽤 공급이 되어 왔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 예산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마 담당할 텐데, 많은 부분을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면 코끼리 코에 비스켓 정도의 느낌밖에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예산 가지고 화장실도 고치고 전선도 정비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전통시장에 가도 기본적인 환경은 깨끗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전통시장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전통시장을 살려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접근성 해소입니다. 가장 큰 게 교통 문제겠죠. 춘천의 경우에는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다들 입들을 모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주차장 확보 이슈입니다. 지금 지하 상가에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평일 낮에 가도 상당 부분이 차로 들어차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관광버스 같은 것들이 와서 가까운 곳에 차를 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뚫어주자라는 접근성 강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들에 공감합니다. 다만 들어가는 돈과 나올 수 있는 효과에서 제대로 된 계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규제 해소입니다. 특히 이거는 중앙시장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원도심에 해당되는 건데요. 많은 시장 상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규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서 여기에 좀 더 현대화된, 또 시장의 모습을 갖추면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과연 그런 접근법,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접근법이 들어간 돈에 비해서 이익이 충분히 남을 수 있을까? 계산은 다 해보셨겠지라고 스스로 반문을 하긴 합니다만, 시장 상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관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이 따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 규제를 해소해 준다거나 교통 환경을 좋게 바꿔준다거나 높이에 대한 이슈를 제거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명동 중앙시장은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과 거주지를 바짝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중에서 비교적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풍물시장이랑 부평동 시장인데요. 이 두 곳은 공통적으로 대단히 아파트가 붙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평동 시장은 다양한 먹을거리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고, 풍물시장도 나름대로 개성을 갖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춘천의 대표 시장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변에 인가가 드물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번개시장입니다. 번개시장은 과거에는 서면에 계시던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새벽에 파시고 서면으로 가셨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번개처럼 왔다간 장소였기 때문에 번개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서면 다리가 놓여지고 하면서 원래의 기능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거기다가 이 번개시장 주변에는 근화동 또 소양동 같이 대단히의 거주지가 인접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개시장을 살리는 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번개시장을 살리는 것은 캠프페이지, 근화동, 소양동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발전계획 속에서 이 근화동 지역을 제대로 된 주거지로 탈바꿈시켜준다면, 그리고 그 테마 속에 번개시장을 넣을 수 있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번개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또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해봐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전등 좀 달고 환경 좀 정비하고 뭐 이런 노력만 가지고는 이제는 시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그리고 시장이 무엇을 테마로 하는가, 먹을거리인가, 젊은이들인가, 아니면 문화인가, 이런 시장의 테마를 정확하게 잡아야만 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았을 때 저는 시장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